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제 안전이 가장 큰 화두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하고 있는 우리 박두용 신임 안전보건공단 이사장과 함께 오늘 또 안전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박두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로서 또 활약하시다가 이곳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으로 오신 지 한 6개월 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학교에서도 좀 계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예, 저는 학교에서 안전보건공학을 가르치다가 정부기관에서는 또 연구원장을 좀 역임을 했었고 다시 또 10년 만에 우리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학이라는 게 좀 생소하기도 하고요. 저희 때도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예. 예, 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고층 건물이라든가 또 고속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 시설이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런 걸 관리하는 것, 이걸 이제 안전공학이라고 하고 네. 또 그에 못지않게 건강 문제도 영향을 받습니다. 화학 물질이라든가 예. 뭐 지난번에 있었던 가습기 살균제 같은 문제가 생기니까 예. 끔찍하죠. 네. 예, 그런 거로부터 이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국민들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안전보건학이라고 하고 있고 학문적으로 이미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눈을 좀 크게 뜨고 보면 직장 일터라든지 네. 또 위험한 직장도 있잖아요. 개중에는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안전을 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이게 이제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예.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위험 요인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위험이 커지고 그다음에 복잡해지고 시설들이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차도 점점 빨라지지 않습니까? 예. 초고속화되고 네. 건물도 점점 높아지고 또 지하도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맞아요. 이런 복합적인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예. 과거에는 사고가 나면 뭐 좀 개별적인 사고라고 할까요? 뭐 크지 않은 규모의 사고가 많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자칫 잘못하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위험 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변 곳곳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일터뿐만 아니라 생활 공간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예. 마찬가지고 네. 도로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돼 있죠. 제가 모두 여는 말에도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제 그 안전, 사회 네. 안전 불감증으로 좀 벗어나보자 해서 네. 안전이 이제 화두가 돼가고 있는데 마침 또 저희 직장에서도 산업체에 관련돼서 지금 직원들이 열심히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이것도 하나의 달라진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안전은 뭐 몇 사람의 그 안전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관리해 나갈 때 안전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이 지역에 계신 분들도 큰 사업장도 마찬가지지만 조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농가나 예, 일하시는 분들 예. 이분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일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관리가 돼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된 겁니다. 맞아요. 농가에서도 이제 가끔이긴 하지만 또 자주 저희가 뉴스에서도 보면 어떤 트랙터 이렇게 몰고 가시다가 사고 나기도 하고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면 트랙터가 빠르지도 않은데 왜 사고가 날까 또 의아하게 생각한 점도 있는데 그런 교통사고도 빈번하더라고요, 농가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농가에서 많이 사고가 나는 걸 보면 예. 농기계에 의한 사망 사고나 또는 부상 사고 이런 것들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농기구가 도로를 갈 때는 아무래도 속도가 빠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도 날 수 있고 또 이 농기구가 경운기 같은 경우 이제 밤에 가다 보면 뒤에서 잘 보이지 않아서 뭐 추돌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농촌 지역에 논이나 밭 있는 데로 올라가려고 하면 경사진 곳도 있고 또 농토가 이렇게 뭐 도로처럼 아주 반듯한 곳이 아니니까 예. 전복 사고나 또는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뒤에 있는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모르고 치이는 경우나 이런 사고들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순간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주 뭐 독극물이라든지 네, 이런 네. 걸 다루는 그런 업체나 그런 직장에서는 오히려 더 꼼꼼하게 뭐 방진 마스크라든지 이런 장갑 같은 걸 착용하면서 안전에 대해서는 아주 뭐 철저하게 대비를 할 것 같은 그런 네. 느낌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사고 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안전사고는 예. 기계나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을 처음에 설계할 때, 또 처음에 도입할 때, 이럴 때는 이제 안전하게 한다고 하지만 이게 일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상황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고장 날 때 고쳐야 되고 또 화학물질 같은 경우도 뭐 그 화학물질 다시 넣었다가 뺀다든가 청소한다든가 유지 보수한다든가 이럴 때 누출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또 기계 같은 경우는 오작동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도장을 검사를 받거나 도장을 찍을 때 안전하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전관리가 잘 돼 있는 사업장에서도 뭐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전 그 의식에 관해서는 역시 선진국이 어떤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생기는 어떤 사망 그런 율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도 많이 떨어진다면서요. 네, 수치로 나와 네. 있는 게 있다고 하던데요. 네, 네. 예. 일본, 뭐 미국, 유럽을 예, 예를 들어 예. 주신다면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어느 나라든 이 경제 예. 발전을 하다 보면 이런 사고들을 겪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의 수준도 향상이 되고 또 요구 수준도 높아지고 예. 또 뭐 법이나 제도도 정비가 되면서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때 문화가 좀 안전 문화가 형성이 된다고 할까요? 안전 문화가 높아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안전 의식이라고 할까, 안전 문화라고 할까, 관행이 아무래도 이제 좀 낮은 이유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일반적인 자연재해로 보면 비교적 안전한 나라라서 뭐 지진 일본과 비교하면 지진이나 이런 것이 없고 예. 이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심을 해왔던 것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는 괜찮을 거야 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경제가 발달하면서 기계도 커지고 자동화되고 대형화되고 이걸 이제 미처 경험하지 못한 것들인데 예. 뭐 아까 우리 농기계 말씀을 하셨는데 시골 지역에 도로가 있는데 옆에 인도가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이제 농촌에 계신 분들이 도로변을 뭐 들판을 나가거나 다른 곳에 갈 때 가야 되는데 걸어갈 때 인도가 없는 경우 예. 여기에 이제 기계는 많이 들어오고 차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 사고가 증가하는 것처럼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 이 같이 뭐 어차피 우리가 시스템도 향상이 돼야 되고 시설도 더 나아져야 되고 하지만 국민들이 일정 부분 안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해주셔야만 안전 사회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새마을 운동도 거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서 지금 이만큼 잘 살고 있는데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근저는 빨리빨리 무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다면은 안전 의식이네요.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 우리가 이제 과거에 어렵고 힘들고 좀 이럴 때 이제 경제 성장을 좀 빨리 해야 되고 좀 잘 살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 경제 개발이라든가 예. 뭐 산업화라든가 이런 것은 단기간에 굉장히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이나 산업화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환경 문제라든가 또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미처 그 부분까지 다 챙기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위험은 굉장히 고도화되고 직접화되고 대형화된 그런 사회에 접어든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늦지 않게 정부도 뭐 이번 정부도 그런 차원에서 안전을 최우선의 국정 과제로 지금 삼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 공단도 그렇고 그렇지만 저희들만 노력한다고 또는 정부만 노력한다고 국민 의식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죠. 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여, 관심 그리고 실제 실행 이 삼박자가 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독일, 뭐 일본 이런 나라들보다 지금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거의 배에 이르니까
그렇습니다. 절반까지는 좀 수준을 맞춘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더 떨어지면 좋겠지만요. 그렇죠.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각 업체라든지 네. 뭐 직장이라든지 네. 가정 이런 데 방문하면 네. 아, 여기는 이런 문제가 언젠가는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잘 보이실 것 같아요. 눈에 띄죠. 예. 아무래도 눈에 띄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안전 문제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예, 예. 한꺼번에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어서 현 정부에서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망 사고는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자. 이게 이제 목표로 했는데 예. 그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추락 사고 같은 거 가장 많습니다. 높은 곳에 떨어지는 곳. 추락.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뭐 대형 건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소규모 건축 현장에서도 예. 우리가 외벽 같은데 이렇게 건물을 쌓으려고 하면 예. 소위 얘기하는 임시 가설물 그걸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네, 뭐 비계 같은 거 그렇습니다. 안전비계 이런 거 다 설치하잖아요. 비계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비계를 안전한 비계가 있는데 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나 또는 작업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예. 발판 같은 걸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그런 비계를 설치할 경우에 네. 우리나라 추락 사고가 엄청 많이 높거든요. 높은 거의 절반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건설 현장의 추락 사고의 절반이 그 불량한 비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아까 우리 현장에 가면 눈에 띈다고 했는데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부터 고쳐 나가자. 지금 그거를 이제 해야 되니까 네. 우리 국민들께서 이걸 참여를 해주셔야 예. 안전사고가 예방되고 예. 본인도 그렇고 예. 우리 주변의 가족들, 동료들 네. 이 생명과 안전을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만 그런 산업 안전재해 관련돼서 교육받을 게 아니라 건축 그렇죠. 관련돼서는 추락 사고가 빈번하고 우리가 높다고 하니까 현장 소장님들은 저희 받는 교육을 다 받아야 되겠네요. 받습니다. 예, 그래서 더 받아야 꼼꼼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 예. 안전모도 쓰시고 안전비계도 잘 설치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지게차 같은 것도 사고 나는 거 보면 참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 물건 이렇게 쌓아가지고 다니는데 왜 네, 네. 사고 날까? 그러니까 물건을 지게차가 워낙 이제 물건을 그 중량물을 예. 들어 올리고 예.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 앞에를 들어 올리면 예. 시야를 가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아. 앞에가 안 보이니까 예. 혹시 앞에 작업하는 자가 있으면 이제 이제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잘 안 들리거든요. 오는 소리 같은 것이. 한눈을 깜빡 팔다 보면 운전자도 보이지 않고 예. 이런 경우나 예. 후진하는 경우. 예. 그래서 뭐 후진하는 경우 잘 보이지도 않고요. 승용차 같이 그러면은 이렇게 CCTV 모니터가 좀 있어야 될까요? 지금 예. 최근에 예. 안전한 그 지게차는 전후방 모니터도 장착하는 게 나오고 또 후방으로 갈 때 이 가까운 거리에 물체나 사람이 인식이 되면 삐삐삐 울리는 그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부착하게 하고 안전장치를 부착하게 하는데 아직 산업 현장에서는 일부 그런 것이 장착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불량한 지게차 또 무면허 지게차 운전자들도 종종 있는데 반드시 교육을 받아서 네. 안전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지게차는 사고 나면 사망 아니면 중상이라는 그 정도로. 그런 결과를 네. 나옵니다. 예. 네. 7월부터 이제 300 이상 업장이나 공공기관들 근로시간 단축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산업 그 재해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정부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교육은 저희 받는 교육처럼 또 꼼꼼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한편으로는 귀찮기는 하지만 한 번 하게 되니까 또 뭔가 좀 새로워지더라고요, 마음가짐이.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안전은 아는 만큼 실행이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위험을 알려야 되고 또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하지 않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장시간 노동 때문에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또 과로로 인한 뭐 자살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에 좀 호응을 하셔서 안전한 일터도 유지하고 또 일자리도 좀 더 여러 사람과 나누어서 좀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런 과정을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한 번쯤은 거치고 나아가야 우리가 선진국으로 정말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선진국 수준까지는 맞춰놔야 되겠죠. 네. 오늘 시간에는 박두용 신임 안전보건공단 이사장님과 안전에 관련해서 가정이나 일터나 안전이 중요한데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이 공단이 지금 울산에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들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의해서 네. 2014년도에 수도권에서 울산으로 본사를 이전했고 음. 그렇지만 저희들은 모든 사업장이나 모든 지역에 안전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전국에 27군데 지사가 있고요. 전주에도 있죠. 있습니다. 이 네. 전주에 전북지사가 있고 군산에 음. 전북 서부지사가 위치하고 있고요. 음. 또 전국의 이제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곳 전주에도 근로자 건강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곳에 작년에 보니까 이곳에 한 9천 명 정도가 다녀가셨는데 꽤 많은 분들 이용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근로자분들께서 거기 방문해 주시면 뭐 저희들이 교육이나 자료나 또 체력 측정도 해드리고 또 건강 상담도 해드리고 그런 지원 검진도 가능한가요? 아주 간단한 검진을 거기서 하고 문진을 한 이후에 예. 필요하면 검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이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안전 관련해서 또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곳이 고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울산에서 오셨지만 네. 무주가 고향이시다고요? 네, 저는 네. 고향이 전북 무주 설천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고향에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니까 예. 대단히 반갑고 기쁘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향 떠나신 지는 꽤 오래됐지만 네. 눈 올 때는 특히 고향 그렇습니다. 생각 많이 예, 나실 것 예,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예, 뭐 저는 어렸을 때 보냈던 기억이 예. 아주 생생하죠. 예. 그래서 뭐 무주 구천동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겨울에는 온 산이 다 들녘이 눈으로 덮여 있어서 뭐 썰매 타던 기억들 또 뭐 눈싸움 하던 기억들 많이 납니다. 예, 지금도 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네. 고향은 항상 몸은 떨어져 있지만 어렸을 때 그 기억들이 기억들 때문인지 항상 마음은 고향에 맞아요. 가 있고 네, 늘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최소 초등학교 초, 중, 고만 나와도 이제 못 떠나죠, 마음은.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뭐 생각나는 음식 같은 것도 있으세요? 그렇죠. 뭐 비빔밥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생각나고요. 예. 우리 어죽 맛있잖아요. 어죽 네. 네, 많이 있고 뭐 여기는 우리 동네는 전부 다 아실 텐데요. 뭐 시래기국 같은 것이 정말 좋죠. 구수한 된장국 예. 이런 특히 것들이 겨울에. 늘 생각이 납니다. 그러시군요. 군침이 도네요. 예. 자, 이제 안전 관련된 이야기 또 더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또 농도다 보니까 네, 아마 네. 그 농촌 지역 살고 계신 분들도 이 시간 많이 함께 하실 텐데 네. 여름에 또 질식사고 농가에서도 많이 일어난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안전 문제가 꼭 공장이나 이런 데서만 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농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나는데 아까 했던 그런 사고 말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양돈 농가에 그 분뇨 탱크가 있게 되는데 그 분뇨 탱크를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거나 네. 치워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분뇨가 이제 나오는 가스가 있는데 분뇨에서 나오는 가스가 이것이 질식을 일으키거나 또는 아주 급격한 중독 이걸 일으켜서 의식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네. 사망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런 케이스가 꼭 매년 나오게 되는데 양돈 농가에서 분뇨를 제거할 때 예. 탱크에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반드시 사전에 이게 공기가 괜찮은지 점검을 하시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네.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 들어가면 질식사로. 질식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예. 숨을 안 쉬면 우리가 살 수 있는데요. 한 1, 2분 정도. 예. 산소가 뭐 아주 떨어져서 한 4% 이하로 되면 예를 들어 미생물이 살고 있으면 미생물이 산소를 다 소비해 버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서 숨을 쉬면 딱 2번만 숨을 들이키시면 사망합니다. 그 정도로. 되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와. 이 근처에서 뭐 비근한 예로 어떤 게 있었냐면 생강 굴이 있습니다. 네. 생강을 보고하기 위한 굴. 예, 예. 그런데 생강이 숨을 쉬니까 예. 산소를 다 소비해서 예. 몇 개월 동안 이제 들어가지 않다가 생강을 꺼내로 들어가게 되면 안에 산소가 없거든요. 예, 예. 들어가서 사망하신 분도 있습니다. 혹시 봉동 지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쪽이 생강이 워낙 네, 유명하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지역에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 또는 뭐 깊이 들어가는 땅 속에 맨홀이라든가 네. 굴이라든가 네. 또는 뭐 분뇨 탱크라든가 예. 이런 데 들어갈 때는 어.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환기를 시키고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의심스러우면 저희 공단에 연락하면 어떻게 하면 안전한 작업이 되는지 그것도 지침을 알려주시는군요. 기술 지원도 해드리고 심지어는 뭐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절대로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꼭 문의를 해주시거나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 생강굴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생경합니다. 예. 그렇죠. 생강에서도 그렇게 질식사 할 수 있구나 하고. 네. 살아있는 생물이니까요. 생강도 예. 숨을 쉬거든요. 숨을 쉬면 산소를 들여 마시게 되고, 네. 근데 이제 땅속 깊이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산소를 다 소모해서 우리가 들어갈 때 산소가 없는데 보통 생각할 때 그냥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도 1, 2분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도 괜찮겠지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숨을 안 쉬면 1, 2분 정도 우리가 괜찮은데 네. 그 산소가 없는 우리가 죽음의 공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의 공기는 한 모금만 들이켜셔도 의식을 잃게 되고 한 두 모금만 들이켜게 되면 바로 사망하게 이제 됩니다. 사망에 이른다. 네. 네. 그런데 이게 냄새도 나지 않고 겉으로는 증상이 나타나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꼭 이번 기회에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건설 현장에서 우리가 추락사고 비율 높다, 안전비계 더 꼼꼼하게 해야 된다. 네. 질식 관련된 건 농가 이렇게 얘기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또 뭐 세 가지 3대 이제 지게차로 인한 충돌 같은 거요. 네. 저희가 이제 안전관에서 이제 세 가지 밀어붙이는 게 있잖아요. 네. 전북이 유독 또 그 산업재해가 타 지역에 비해서 높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네.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전북 지역도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해율이 한 20% 높고 그 다음에 사망 사고는 작년도에 한 1.5배가 높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이 전북 지역의 제조업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군산 지역에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경기가 좋지 않게 되면 안전에 대해서 투자를 못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끔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망 사고가 늘어난 부분은 SOC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나 새만금 있는 부분에 현재도 도로를 계속 더 증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발생한 사고가 주로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전라북도에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저희도 저희 공단에서도 전북지사와 전북 서부지사를 통해서 올해 사고를 특히 사망 사고를 좀 줄이도록 여러 가지 지금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기술 지도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안전에 대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사회가 한 충격을 준 사건이 어쨌든 세월호 사고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잠깐 공부를 해보니까 알겠던 게 어떤 사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조 증상이 좀 있더라고요. 뭐 소위 하이니히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묵과하면 사고가 큰 사고가 터지는 경향이 있던데.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거의 모든 사고에서 조금씩 그 전조 현상이 아차 사고라고 얘기하는 부분. 아차 사고가 이런 겁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뭐 다치지는 않았지만 큰일 날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떨어질 뻔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차 사고로 얘기하는데 그 중대 사고가 한 건 날 때마다 사실은 그 전에 아차 사고가 한 300건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날 뻔했다, 다칠 뻔했다, 또는 사고가 날 뻔했다 하는 것들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사망과 같은 중대 재해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위험한 것들 또는 위험하게 느껴지는 것들 또는 사고 날 뻔했던 것들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실제로는 그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다루는 그런 업장에서도 보면 숙련되지 않은 신입이나 숙련된 분이나 사고 나는 건 또 비슷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숙련된 분은 오히려 마음이 또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구나 아니면 무시하는 거죠. 자기가 이 바닥에 오래 있어서 너무 익숙해서 내가 이렇게 해도 그동안 사고가 안 났는데
이렇게 방심하다 보면 예. 안전은 뭐 전문가나 비전문가나 숙련자나 그러니까요. 초보자를 가리지 않거든요. 네. 뭐 물론 초보자가 아무래도 더 위험하긴 하지만 사실은 누가 조심을 하느냐 주의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안전사고가 좌우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조금도 늦춰서는 안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침부터 왜 안전 이야기냐 하시면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안전 관련된 거 저희 이제 교육 받고 있는데 네. 팁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정도 결코 안전한 장소가 아니다는 걸 아마 경각심이 생길 겁니다.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시면. 저희들이 뭐 조사를 해보니까 예. 일하다 다쳤다는 것도 많지만 가정에서 다친 사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은 건 사실 낙상 사고입니다. 예. 목욕탕에서 노인이나 어린아이들,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도 시골 지역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목욕탕 안에 미끄러운 곳 이런 곳에서 미끄러져서 그 슬리퍼 신으시다가 그렇죠. 미끄러지면 네. 고관절 다치잖아요. 고관절 다치시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특별히 주의도 필요하지만 혹시 기회가 되면 손잡이를 좀 설치한다든가 또는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나무로 네. 된 발판을 좀 마련을 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않으면 어르신들께서 그 낙상 사고를 당하시게 되면 회복도 굉장히 느린데다가 또 낙상 사고가 주요 다치는 부분이 허리나 고관절 네. 부분이라서 한번 다치게 되면 거동도 힘들거니와 회복도 굉장히 힘들어서 맞아요. 특별히 좀 조심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네. 또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도 많습니다. 네, 어린아이도 그렇고요. 예. 노인들도 그렇고. 예. 그래서 침대 높이도 너무 높지 않은 것 또는 혹시 너무 좁아서 침대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방호대를 좀 있는 침대를 뜬다든가 또는 떨어지는 부분에 방석이나 네. 또는 카펫을 좀 깔아서 네. 크게 다치지 않도록 하는 예. 것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 생각하면 필요합니다. 또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잠자는 습관도 엎드려 자면 안 좋다고 또. 네. 예. 네, 엎드려 자면 이제 특히 어린아이 경우 엎드려 자서 숨이 막혀서 질식하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예. 것들도 주의를 기울인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이 네. 다 됐는데 한 가지는 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얼마 지난해죠. 감정 노동자 네. 한 통신회사 학생이 이제 자살하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는데 이제 감정 노동도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눈에 네. 보이지는 네. 않지만 네. 예, 이 부분도 좀 네, 이 서비스 업종이나 판매 업종 예. 이분들은 고객을 상대로 해야 되니까 고객의 감정에 맞게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응대를 해야 되니까 이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특히 이제 상대방이나 고객들이 모욕을 준다거나 또는 멸시를 한다거나 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주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걸 우리가 감정 노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감정 노동은 이제 국가가 보호해야 될 시점이 됐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도 이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감정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감정을 추스르기 위한 뭐 트라우마 센터든가 이런 것도 하지만 사실은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 노동 사업주는 감정 노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취할 조치가 있는데요. 보호해야 될 네. 조치 그런 것도 필요하고 네. 특히 이제 고객들이 이 일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 아들, 딸, 그다음에 우리 옆집 동료, 이웃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감정이 다치지 않게 네. 어떤 일이 있어도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지 개인적인 인격을 비하한다든가 뭐 이런 걸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누군가의 동생, 누군가의 딸,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누나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디 갔더니 문구 붙여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예. 우리 다 같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이 감정 노동 부분도 그 사람들 마음을 헤아리면서 같이 이 생활을 해주시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 더 건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우리 고장 무주 설천 출신이십니다. 박두용 신임 안전보건공단 이사장님과 함께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우리 지역이 타 지역보다 그래도 수치상으로 좀 산업재해 사망률이 높다고 하니까 네.
마지막으로 또 그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네. 도민 여러분께 짤막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들도 이 지역에 특히 제가 취임한 동안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 우리 전북 지역이 안전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시책이나 또 생활 주변의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뭐 1, 2년 안에 네. 우리 전라북도가 안전한 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뭐 산업재해 관련돼서 안전할 수 있도록 뭐 캠페인이라든지 방송 통해서 적극적으로 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